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우리가 투자 환경에서 금리 인하를 대비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떠오르는 것이 바로 두 가지. 첫 번째가 채권이고요. 두 번째가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미국 리츠들은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반해서 한국 리츠들은 아직 못 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회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 리츠예요. 저도 이 미국 MSCI 리츠를 들고 있거든요. 20%가 수익률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 리츠는 앞서가고 있는데 한국 리츠들은 수급이 부족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못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6%에서 6.5% 정도의 한국 리츠의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지금 사실상 보면은 제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7% 후반에서 8%까지도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단독으로 감히 구성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도 메리트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전달을 5개월째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리츠들을 많이 언론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괜찮습니다. 바야흐로 금리 인하의 시대에서는 자, 리츠가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금리가 떨어지면은 물가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화폐 가치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 리스크를 대비하는 것이 바로 실물 자산입니다. 실물 자산. 왜냐하면 실물 자산을 들고 있으면 가격이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금처럼요. 금과 부동산. 미국은 FOMC에서 9월 19일 날 금리를 한번 인하를 하면서 무려 0.5%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리가 5%고요. 9월 달에 금리 인하하고 나서 남은 FOMC가 두 번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11월과 12월에서 얘네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금리는 4.5%다라는 부분을 이 파월 연준 의장이 밝혔습니다. 연내에 추가 인하를 예고한다라고 했고 한 번 혹은 두 번, 많게는 4.5 정도까지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려 4년 반 만에 금리를 인하했다라고 하니까 이 추세가 앞으로 지속이 될 건지 아니면 잠깐 쉬었다가 내려갈 건지 결과적으로는 기간을 두고 꾸준하게 내려갈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여러분들은 큰 매크로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미국 리츠 두 가지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미국에서 시가총액 1위 ETF는 바로 VNQ입니다. 뱅가드에서 나온 미국 ETF, 리츠 ETF인데 자, 가격 추이가 보이시나요? 1년 동안에 21%나 올랐습니다. 특히나 많이 오른 시점은 7월 달에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미국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본이 먼저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서 더 쫓기게 되고 거의 잠정적으로 확정적인 금리 인하를 예고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52주 최고가 부근에 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리츠와는 좀 비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배당금으로 보시면 3.63 정도의 분기 배당을 주고 있는 그런 VNQ의 모습이고요. 10% 정도 7월 말부터 현재까지 10% 이상의 가격 상승이 추가로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상업용 부동산의 1위 리얼티 인컴입니다. 자, 리얼티 인컴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바로 이 월 배당입니다. 5.08에 낮지 않은 배당을 바탕으로 여기 이거 안 써있네. 이거는 매월 배당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월 배당에 또 지금 최근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7월 말 대비해서 17% 정도 오르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배당률조차도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관심을 가지는 대표적인 미국 부동산 리츠 두 가지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타이거 리츠 부동산 보시면은 가격이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우리나라 리츠를 대표하는 코덱스와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오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뒤에 오르는 것들도 있거든요. 같이 한번 쭉 제가 시나리오를 짠 대로 보여드릴게요. 앞서서 미국은 금리를 5% 정도로 낮추면서 한국과의 금리 차이가 1.5%로 좁혀지게 됩니다. 2%에서 1.5%로 좁혀졌다는 말은 결국에는 한국의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는 10월 달에 있습니다. 10월 11일에 있는데요. 이때 이창용 총재가 지난 8월 달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월에는 여러 경제 지표를 보고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고 11월에 인하할 수도 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혹시나 안 하게 돼버리면 먼저 설레발을 쳤을 경우에 약간 난감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10월에 하겠다. 혹시나 미국이 안 하면 11월에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필연적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의지는 대출금리 인상으로 잡는 거고요. 일단은 금리 인하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리츠는 사실상 익숙할 수도 있고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아시다시피 리츠에서 3년 동안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유튜버가 리츠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완전 다른 이해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자세한 설명은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큰 틀에선 이렇습니다. 부동산을 관심 있어 하는 투자자들한테 돈을 모아요. 일단 상장하게 되면 5천 원 정도로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구입을 하게 되고요. 자, 개발과 임대 수익을 통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수익을 발생시키고요. 여기다가 이제 리츠가 중간에 끼게 됩니다. 다시 투자자한테 배분하는 과정에서 그냥 부동산을 배분할 수 없으니까 여기 중간에 끼는 집합 투자 기구, 펀드 같은 개념이 바로 이 리츠입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예요. 여기서 관리하는 직원들이 5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 리츠라는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 투자 자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5명 이상, 최소 5명 이상 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5명 이하가 되게 되면요, 이 리츠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 법적으로 5명 이상을 채워서 이 리츠를 바탕으로 투자자와 부동산을 연결해주는 이 역할을 한다는 게 바로 이 리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리츠는 펀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리츠가 왜 금리 인하 시대의 대표적인 자산으로 떠오르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실 때 100%, 돈이 많으면 100% 사시겠지만 보통은 자본금 한 50에서 60%, 그다음에 나머지 대출 40%, 혹은 연끌까지 갈 경우에는 자본금이 한 30%, 대출이 7, 80%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이 해답은 이 대출에 있습니다. 리츠가 상승하는 이유는요. 순영업소득의 90%를 배당을 하면, 즉 배당 가능 이익이라고 표현하는데, 배당 가능 이익이 뭐 예를 들면 100이 있으면 90% 이상을 배당하게 되면은 법인세가 면제입니다. 보통 기업은 법인세를 22% 정도 내고 있죠. 우리나라 소득세처럼 법인세를 내고 있는데 이게 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90% 이상을 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그래서 여기 순영업소득이 뭐냐면은 임대료, 아까 보셨죠? 임대료를 통해서 비용을 뺀 것이 순영업소득인데 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표적으로 대출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떨어지지 않겠지만 대출 만기들이 도래할 거 아닙니까? 리파이낸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당장은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리츠는 계속해서 기회가 앞으로 있을 거지 당장 막 떨어지진 않을 건데, 리파이낸싱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임대료는 고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임대료는 우리 아파트도 뭐 주택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갱신할 때 임대료가 오르게 되어 있어요. 얘네들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서에 최소한의 임대료를 상승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리츠를 믿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임대료는 고정이 아니고요. 임대료가 올라가는 시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물리게 되면은 순영업소득, 배당 가능 이익이 상승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리츠는요,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 투자회사 법의 대부분을 저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리츠 투자는요, 거의 부동산 투자회사법의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부동산을 대신 투자하는 것이 바로 이 집합투자기구의 리츠인데요. 이 집합투자기구 이 안에 내용을 보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라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주식의 발행, 보통 공모를 하게 되는데 사모 형태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산이 많으시다 하면은 대표적인 우리나라 증권사에 방문하셔가지고 사모리츠를 관심 있다 나오면 얘기해달라 하시면 사모리츠도 나오는데요. 사모리츠는 진짜 좋습니다. 근데 잘 안 나와요. 하여튼 뭐 공모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리츠는 이 14조 14조에 8까지 올라갔지만 1조의 내용이 뭐냐면은요, 투자자 보호에 따른 내용인데,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대한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시키면서 결국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국민 경제의 발전이 뭐냐면은, 자,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좋은 부동산이라도 이 만든 회사들이 다 가져갈 수가 없고 30% 이상은 공모를 해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일반 국민들이 청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청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청약이 아니라고 하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부동산 리츠들을 구매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이거 리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호가창에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식 매수 창에서 뭐 한 주 4,700원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면은 청약과는 다른 이제 발행 시장 말고 유통 시장에서 리츠를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거고, 매도에 대한 제한도 없고 마찬가지로 D+2일 결제다 보니까 주식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커피 한 잔 값으로 부동산을 투자한다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여기서 배당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관건입니다. 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리츠가 타이거 부동산 리츠 인프라, 그리고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 시가총액이 큰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가 5,600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얘는 2019년에 상장을 해서 지금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서 계속해서 오를 텐데 지금 잠깐 정체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정체되어 있어요. 왜 안 삽니까? 분배율 보시죠. 0.87, 0.22, 0.9, 0.98 이렇게 움직이긴 하는데 왜 0.29, 0.29, 0.829, 0.9냐 하면은 이 리츠 부동산 인프라는 약 한 20개, 15개에서 20개 우리나라 상장된 리츠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동산 리츠 타이거입니다. 근데 각각의 개별 리츠들은 다 분배 일자가 다를 거 아니에요. 분배월. 예를 들면 뭐 A 부동산 리츠는 배당이 1, 3, 뭐 57, 뭐 이런 식이고 나머지는 뭐 3, 6, 9 이런 식이다 하면은 그다음에 뭐 3, 7, 9 이러면은 자 9가 겹치는 때 만약에 여기 9가 있다라면 9가 겹치는 때는 0.9 정도 나오는 거고요. 아니면은 얘가 1밖에 없었다 그러면 0.2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연간으로 보면은 약 한 7% 정도의 배당이 지급되고 있는 그런 수준의 타이거 부동산 리츠 인프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코덱스인데요. 얘는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상장한 지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을 거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흐름으로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오르다가 최근에 다시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살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지금 금토세나 뭐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살 수급에 대해서 항상 의문이 남는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최근에 횡보하고 있는 것들이 타이거냐 코덱스냐 뭐 둘 다 마찬가지로 횡보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제 지난 방송에 있긴 하지만 오늘은 큰 흐름에서만 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덱스 리츠는 지금 아까처럼 분배금이 들쑥날쑥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자금을 가지고 있고 대여금을 바탕으로 또 추가적인 수익을 노리면서 월에 일정한 배당을 주려고 그렇게 새롭게 설계가 되었는데요. 자 보시면은 30원 배당, 33원 배당, 34원, 35원, 36원, 35원. 배당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국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0.69, 0.71이라는 숫자는 곱하기 12를 해보게 되면은 0.7에 12, 약 한 8% 정도의 배당을 노릴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점차적으로 이 임대 수익률이 올라가는 그런 국면에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타이거 리츠 부동산의 편입 종목들은 이렇게 맥쿼리, SK 리츠, SK 캔달 스퀘어 리츠, JR, 롯데, 신한알파, 코람코, 라이프 인프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리츠들이 상장이 같이 되어 있는 것들을 묶어서 같이 한 번에 투자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지만 아무리 ESR 캔달 스퀘어 리츠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물류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불 한 두세 번 나버리면요 물류센터 리츠 폭망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무리 리츠가 한 개별 리츠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특히 JR 리츠 배당률이 10%입니다. 근데 한 리츠에 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섹터가 있다 보니까 여러 리츠를 분산해서 한 7 정도 목표로 7% 정도 목표로 한다는 게 가장 이상적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한두 개 깨지더라도요 크게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만약 가격이 빠지면은 더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을 제가 현대차증권에서 가지고 오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맥쿼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욕먹는 이유가 배당금이 지금 뭐 여기 한 업그레이드 되고 나서 300원 정도부터 한 5, 6년 전부터 350원, 360원 많이 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추가적으로 매입을 한 다음에 운영을 하겠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좀 운영을 해보겠다라면서 좀 변화를 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앞서 보셨던 리츠들하고는 다르게 생각보다 배당 수익률이 막 커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말씀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담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나라 코덱스 리츠나 타이거 리츠가 맥쿼리를 가장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어쨌든 얘네들 시가총액이 4조가 넘어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ETF를 구성하려면 좀 공룡 ETF 삼성전자처럼 아무리 주가가 안 좋아도 담아야 되는 것처럼 시가총액 1위이다 보니까 비중이 커요. 그래서 맥쿼리는 물밀 겨자 먹기로 무조건 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물론 망하지는 않겠죠. 인천공항고속도로가 실제로 최근에 매출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는 하고는 있지만 광주 제2순환도로 3-1구가 뭐 이렇게 있긴 한데 매출이 떨어지더라도 안정적으로 계속 꾸준히 발생한다라는 것에 좀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신한알파 리츠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요 이제 CBD나 GBD 이런 BBD 분당권역 이런 것들의 프라임 오피스 A급을 보유하고 실제로 지난 한 몇 년 전에 매각에 성공하면서 임대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고 팔고 하잖아요. 부동산을 사고 싸게 사서 잘 팔면은 추가적으로 특별 배당이라는 게 또 나와요. 여기 한 5% 6% 나왔었습니다. 추가적인 특별 배당도 노릴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리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ESR 캔들 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에 지금 거래도 많이 늘고요. 최근에 주가 상승이 엄청 폭발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 물류센터 리츠의 거의 선두주자인 ESR 캔들 스퀘어 리츠 진짜 많이 설명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얘는 7% 정도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배당을 주고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 특히나 택배의 진심이다 보니까 1일 2배송, 1일 3배송, 1일 저온 2배송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냐면 아침에 새벽 배송을 이제 하잖아요 보통. 근데 얘는 새벽 배송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저온 창고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주변 근처에 저온 창고는 근데 불도 많이 나고 관리도 힘들고 잘 없어요. 근데 ESR 캔다스퀘어 리츠는 저온 창고에 대해서 진심이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1배송 혹은 1일 2배송까지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 왜냐하면 컬리 같은 거 시켜보면요 아침에 시키면 오후에 와요. 근데 보통은 새벽에 오잖아요. 근데 1일 2배송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ESR 캔다스퀘어 리츠다. 최근에 폭풍 상승세. 리츠로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별로 없는 수준에 있어야 되는 건데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타미당이나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리츠가 타이밍이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앞서 보셨던 것처럼 캔더스퀘어 리츠 계속 오르고 있고 비중이 15% 정도 되는데 얘는 못 오르고 있단 말이죠. 수급 측면에서 ETF들이 한두 번 또 몰리게 되면 또 엄청 또 오를 수 있는 부분에다가 배당 수익률이 6%에서 7%, 많게는 8%까지 나오다 보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채권이나 타미당, 미국 주식 투자하고 있으면은 특히나 미국 주식 투자하고 있으면은 금리가 떨어지면은 내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이 실물 자산 리츠가 어느 정도 메꿔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단은 제가 오늘 책 소개도 좀 드릴 건데요. 제가 드디어 3부를 발간을 했습니다. 자, 금리 인하 최고의 조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커버드 콜, 타미당 그리고 채권과 리츠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 1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직접 다 작성을 하고 자료를 찾아서 넣어놨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또 다음번에는 채권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